자, 89번 살펴볼게. 자, 뒷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대. 됐지? 그리고 임의로 한 장씩 2번 카드를 뒤집을 때, 자, 2장 모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두자라고 되어 있어. 됐지? 그러면은 첫 번째 카드가 3의 배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두 번째의 카드는 영향을 받겠지, 그지? 영향을 받을 거야. 자, 그러면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넣을 거고, 자,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나는 3의 배수냐 아니냐가 궁금한 거니까, 그지? 자, 3의 배수 카드랑 3의 배수가 아닌 카드로 얘를 좀 구분을 해주자면, 자, 3의 배수가 되는 카드는 총 4장이 있을 거고, 그지? 3의 배수가 아닌 카드는 총 8장이 있을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여기선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2장 중에 4장이 되면 되니까 12분의 4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앞에 3의 배수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온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앞에서 3의 배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4장이 몇 장으로 줄어드는 거고 3장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지? 그러면 11장 중에 몇 장이니까? 3장이니까 두 번째는 11분의 3의 확률을 가지겠다. 됐나? 자, 계산해주면 답은 11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되겠지. 자, 살펴볼게. 어느 학급은 남학생이 18명, 여학생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됐지? 자, 보자.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받고 있대. 됐지? 자,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얘가 12명이래. 자,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애들은 총 12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일본어 수업이 당연히 6명이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한 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본어 수업을 듣는 애들은 6명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받는 얘가 7명이래. 여학생 중에 일본어가 7명이다. 그러면 중국어는 9명이다. 그치? 빼기 할 수 있지? 그치? 자, 중국어는 9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소리겠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잡아주자. 중국어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잡아줄 거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재?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주재. 그러면 사건 B를 우리가 여학생이다.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그치? 자,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을 찾는 거지? 조건부 확률 찾는 거네? 그치? 무슨 조건부 확률을 찾아라? B, 바, A1 확률을 계산하자. 요게 되는 거네. 그치? 자, 요거의 확률은 어떻게 주자? A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를 물론 확률로 바꿔도 되겠지, 그치? 문제 없나? 자, 그럼 보자. 중국어 수업을 듣는 얘는 전체적으로 12명과 9명이 있으니까 21명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1개가 되는 거고, 그치? 자, A 교집합 B라는 건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여학생인 애들의 개수를 적으라는 거지? 그치?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여학생인 건 9명이 있는 거네? 그치? 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7분의 3이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 되겠지. 됐지? 자, 우리가 총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됐지? 자, 1등은 1개. 1등은 1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2등은 3개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뭐 꽝은 6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이러면 총 10개니까. 자, 이 상황에서 가보자. 자, 임의로 2개를 뽑았더니 당첨이 나왔대. 그랬을 때 2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계산하래. 됐지? 자, 그러면 상황 생각해볼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해야 돼? 당첨이 나왔다부터 계산을 해야 되지. 그치? 당첨이 나왔다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자, 계산해보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일단 상황을 생각해봐. 상황을 항상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2개를 뽑았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봐봐. 둘 다 꽝일 수도 있지. 당첨 1개, 꽝 1개일 수도 있지. 혹은 당첨이 2개, 꽝이 0개일 수도 있지. 이 3가지밖에 경우가 없니? 1등이고 2등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첨만 나오면 되잖아, 우리는. 그치? 아니, 너네가 2장을 뽑았다고. 그래서 2장을 뽑았어. 그러면 그 2장이 다 당첨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당첨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둘 다 당첨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상황은 그 3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어쨌든 나는 당첨이 뽑혔다만 따지면 되니까 일단 이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1등이 몇 개 나왔고 2등이 몇 개 나왔고 이건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알았지? 이건 머릿속에서 지우고 어쨌든 난 당첨이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상황이 당첨이랑 꽝인 경우가 2장, 0장이 나올 수도 있고 1장, 1장이 나올 수도 있고 0장, 2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자. 말이 되지 물론. 혹은 1에서 이 확률을 빼자. 말이 되지. 근데 뭘 해도 뭐 어차피 연산은 뭐 그게 그거지. 큰 차이 없잖아. 물론 이게 조금 더 쉽겠지만 그냥 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됐지? 어차피 연습이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전체 10개 중에 내가 몇 개 뽑을 거니까.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0C2. 당연하잖아. 됐지? 자, 10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당첨은 몇 개가 나와야 되니까. 당첨이 근데 몇 개 중에서? 아니지. 4개지. 그치?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지. 사실 이게 당첨 2개, 꽝 안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10C2분의 4개 중에선 몇 개가 나와야 되고 1개, 6개 중에선 1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C2분의 4개 중에선 0개, 4C0 적을 필요 없고 6개 중에선 몇 개? 2개, 6C2 이렇게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9지. 됐지? 4 곱하기 2는 4, 3, 2로 나누면 되니까 2 곱하기 3이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 3이니까 이건 15분의 2의 확률을 가진다. 됐니? 이 경우는 똑같이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6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약분하면 얘는 15분의 8의 확률을 갖는다. 얘는 6 곱하기 5니까 3 곱하기 5겠지. 그리고 얘는 5 곱하기 9니까 약분하면 3. 얘는 15분의 5가 된다. 됐지?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지. 맞지? 그러면은 이제 너네는 계획을 세워야지. 나는 이거 2개 그냥 계산해서 더하겠다. 그게 안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1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고. 됐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15분의 10이니까 3분의 2겠네. 그치? 자, 그래서 당첨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의 확률을 갖는다라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이어가 보자. 자, 그런데 2등 당첨 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확률을 계산하시오야. 그치? 자, 그러면 당첨이 일단 나오긴 나온 상황이고 그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2등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가보자.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요렇게 갈게. 2등 당첨이 나와야 돼.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2등 당첨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상황부터 생각해 보자. 2등 당첨이 나오는 건 어쨌든 당첨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첨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첨과 안 되는 게 2개, 0개거나 1개, 1개거나 이 상황이지. 맞지? 근데 이 당첨을 이제 뭐 해줘야 돼? 1등이냐 2등이냐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요 당첨을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 말고 1등이 나왔다, 2등이 나왔다, 안 나왔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먼저 첫 번째, 당첨된 게 2개 나오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잖아? 2개 나오는 경우는 2개, 0개, 0개도 물론 상황상 가능하지만 1등은 1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불가능할 거야. 맞지? 자, 1개가 나오고 1개가 나오고 0개가 나왔다. 이거 가능하니 그러면? 맞지? 그리고 얘가 안 나왔고 2개가 나오고 0개가 나왔다. 이것도 가능한 건가? 이해되지? 그리고 당첨이 이제 몇 장 나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 한 장 나오는 경우? 한 장은 무조건 1등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지. 0, 1, 0이 가능하다. 뭐인지 알겠니? 표정이 뭐인지 모르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봐봐. 뭔 소리냐면, 얘들아,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보는 거야. 알았지? 여기에서 봤을 때, 자, 당첨이, 당이지? 당첨이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있잖아. 그럼 내가 2장이 나왔고 0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이게 한 장이 나오고 이게 한 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이거 왜 0이냐? 1이겠지. 됐지? 근데 요 2장, 0장이 지금 어떻게 나눠진다?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눠진다고. 됐지?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어떤 경우로 나눠진다? 원래는 1, 0, 1일 수도 있고 0, 1, 1일 수도 있는데 1, 0, 1은 2등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0, 1, 1인 경우만 신경 쓰자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3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이게 2등이 나올 확률인 거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10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됐지? 1등 한 장 중에서 몇 장이 나와야 되고, 한 장 1시 1 곱하기 2등 3장 중에서 몇 장? 한 장 3시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네. 이 경우는 10시 2분의 3시 2겠다. 바로 적어도 되겠니? 이 경우는 10시 2분의 3시 1, 6시 1이겠다. 문제 없니? 문제 없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이거 5 곱하기 9였지?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 곱하기 9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차피 15분의로 맞추자. 그냥 얘는 15분의 1인 거지. 얘도 15분의 1인 거지. 얘는 15분의 6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몇이 된다? 15분의 8이 나온다. 그치? 이게 15분의 8이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분의 이거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15분의 15분의 8이다. 요거 구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몇이겠다? 5분의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얘들아, 케이스 분류만 잘 하면 돼. 됐지? 케이스 분류만 잘 해서 1번 확률 구하고 2번 확률 구하고 3번 확률 구하고 쭈루룩 더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야. 됐니? 97번.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 자, A 주머니가 있어서, 자, 흰 공은 2개. 자, 검은 공은 3개. 자, B 주머니가 있는데, 자, 얘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3개. 됐지?
자, 봐봐. 문장을 잘 이해해. 문장을 이해해. 자, 뭐 하지? 이런 행동을 너네가 실제로 한다고 상상을 하라고, 알았지? 자, 상상을 하는 거야. 자, A에서 내가 한 개를 꺼낼 거야. 됐지? 자, 봐봐. 상상을 해봐. A에서 내가 한 개를 꺼낸다. 라는 행동을 하겠대. 그러면 당연히 흰색이 나오거나 검은 공이 나오거나겠지. 그치? 자, 한 개를 꺼낸다라는 너네가 행동을 딱 했어. 그러면은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질 거야. 아, 흰색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자,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됐지? 이 상황에 대하여 흰 공이 나왔다면, 이 상황이라면, 됐지? 뭐하지? 흰 공 두 개를 주머니 B에다가 넣어주재. 그러면 이 상황이면 흰 공이 원래 한 개, 세 개였는데 흰 공을 몇 개 더 넣어주자는 소리야? 두 개 넣어서, 얘들아. 글 읽고 있지? 너네 문장이 두 줄이 넘어가면은 이해가 안 되니? 자, 잘 차근차근히 읽어. 알았지?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어. 자, A에서 내가 한 개를 딱 꺼냈어. 상상을 해, 상상을. A에서 딱 한 개를 꺼냈어.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밑에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자, 흰 공이면, 그지? A에서 내가 한 개를 꺼내서 걔가 흰색이 나왔대. 그러면 뭐하지? 흰 공 두 개를 주머니 B에다가 넣어주재. 그치? 그러면 원래 B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 상황이 되면은 주머니 B가 어떻게 된다? 흰 공 3개, 검은 공 3개로 변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치? 자, 이 상황이 되면은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있을 거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겠구나. 됐지? 자, 만약에 검은 공이 나왔다면 뭐하지?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지. 됐지? 그러면 검은 공이 나왔으면 우리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1개가 있을 거고 검은 공이 5개가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했어? 됐지? 이 상황에서 봐보자. 주머니 B에서 우리가 1개의 공을 꺼냈는데 걔가 흰 공일 확률을 계산을 해. 됐지? 자, 그러면 봐봐. A 주머니에서 내가 1개를 꺼냈잖아. 그치? 근데 A 주머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될 확률은 몇이겠어? 이쪽 줄을 따라갈 확률은 5분의 2겠지. 이쪽 줄을 따라갈 확률은 몇이겠어? 5분의 3이겠지. 자, 그러면 5분의 2의 확률로 B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5분의 3의 확률로 B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뭐 하지? B에서 공을 꺼내재. 그게 뭐가 나와야 된대? 흰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잠깐만.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것만 보면 2분의 1이지. 그치?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됐지? 5분의 2의 확률로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치? 그리고 5분의 3의 확률로 6분의 1이 나온다고.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따라가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와 2분의 1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지. 이 경우는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이렇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더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5분의 1인 거고 여기 계산하면 10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10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됐지? 자, 보자. 98번. 두 사건 A, B가 존재하는데, 됐지? 자,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7이고, 자, B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P, A와 B의 최대, 최소 다 구하랬지? 최대와, 자, 최소를 구해보자. 됐나?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분자는 A교 B일 거고 분모는 B일 거야.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그런데
뭔 짓거리를 하던 간에 어쨌든 PB 얘는 몇으로 고정이야? 얘는 어쨌든 2분의 1로 고정이 돼 있는 얘지. 맞지? 그러면 결론은 그냥 교집합이 제일 크면 최대인 거고 교집합이 제일 작으면 최소인 거네. 맞지? 자, 우리가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최대 최소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간다고? 첫 번째, 바깥이 확률이 0인 경우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최대가 나온다. 됐지? 이거는 고1 때 한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최소를 구해보자. 자,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건, 그지?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확률이 0이면 최소가 된다고, 그지? 여기 확률이 0이라는 건 A 합집합 B의 확률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1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일 건데 얘가 1일 때 최소가 나온다고, 됐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8분의 7, 얘는 2분의 1 빼기 PA 교 B, 요게 1이 나오면 된다고. 됐지? 그럼 PA 교 B는 몇이냐? 8분의 3인가? 됐지? 맞냐? 8분의 3? 8분의 7, 8분의 3 빼면은 8분의 4,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맞지? 그래서 요게 뭐가? 최소가 나온다. 됐지? 자, 최대는 어떻게 된다고?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된다고. 야, 근데 부분집합이 되려면 무조건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들어가야지. 얘가 작냐, 얘가 작냐? PB가 작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최대가 된다고. 그러면 교집합은 그냥 B랑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게 최대가 된다고, 됐지? 자, 그래서 최대는 2분의 1 분의 2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는 소리고, 최소는 2분의 1 분의 8분의 3이 된다는 소리라서 몇이냐? 이거 4분의 3이겠네? 됐지? 그래서 1과 4분의 3 나오니까 더하면 4분의 7이다. 여러분 끝. 됐지? 자, 보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이래. 됐지? 자, 그냥 구성을 하자. 자, 남, 여를 어쨌든 구분을 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봐볼까? 뭐, K 자격증이 뭐, 있냐, 없냐, 이것 따지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요렇게 따질게. 됐지? 자, 그랬을 때 읽어보자. 전체 학생의 70%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대. 됐지? 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합계를 적어야 되잖아. 여기 합계를 적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랑 이게 각각 몇 대 몇이라는 거야? 7대 3이라는 거야. 가지고 있는 얘와 안 가지고 있는 얘의 비율이 7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몇 대 몇이야, 지금? 2대 3이지. 그러면 여기는 2대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남학생의 합계와 여학생의 합계는 2대 3이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이 상황에서 하나하나 채워보자. 자, 이 학교의 학생 중에 내가 임의로 한 명을 택했더니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래. 됐지? 그러면 여기가 있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볼까? 자, 여기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5분의 1이라고 적을게, 그냥. 문제 없지? 5분의 1명이 있다고 치자. 5분의 1명? 말이 이상한데? 전체를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체를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할까? 전체 인원이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자. 몇 명으로 잡던지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7대 3이 돼야 된다는 건 여기가 70명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30명이라는 소리고, 그치? 100명 갖다 2대 3으로 나눌 거면 여기가 40명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60명이라는 소리겠지.
근데 요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100명 중에 5분의 1이라는 거니까 20명이라는 거네. 여기가 20명. 됐지? 그럼 여기는 50명. 그럼 여기는 20명. 여기는 10명. 됐지? 하나만 주면 다 채울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무리해보자. 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됐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얘는 총 몇 명이니까? 30명이니까 30분의, 됐지? 자, 뭘 구하래?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학생인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학생은 몇 명이니까? 10명이니까 10. 됐어?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풀면 끝. 됐니? 네. 자, 105번 한번 봐볼게. 자, 뭐 배반이면 독립이냐, 배반이면 독립이냐, 배반이면 독립이냐, 뭐 어쨌든 배반과 독립에 관련된 얘기.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 자, 우리 배반 사건.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다. 의미가 뭐야? 배반이라는 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한마디로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이런 의미인 거지. 자, 그리고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냥 국어적인 의미는 서로 연관이 없다. 그지?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B의 확률은 변화가 없다. 이게 독립. 자, 그래서 독립입을 확인하고 싶으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면 된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치? 여기에 여집합 걸어도 독립이 되고, 여기에 여집합 걸어도 독립이 되고, 둘 다 여집합 걸어도 독립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뭐,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요런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통해서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이라고 돼 있어. 자, 배반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배반이라는 건 결국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일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독립이라는 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게 A교 B의 확률과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얘가 0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이라는 건 결국 PA 곱하기 PB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 만약에 독립이 되려면. 그지? 근데 PA 곱하기 PB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거잖아.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은 지금 둘 다 0보다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써있지? 괄호치고 단 써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성립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됐지? 자, 기억은 틀려 먹었고. 자, 니은 한번 가볼게. 자, 서로 배반이면. 자, 서로 배반이면 PA 곱하기 PB가, PA 더하기 PB가 자, 1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한번 판단을 해보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사건은 항상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요거까지는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예를 만들기 위해서 합집합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됐지? 자, 볼게. A 합집합 B의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얘가 돼야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면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A교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배반이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A교 B가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랑 같다는 거야? PA 더하기 PB랑 같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PA 더하기 PB는
항상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물론 둘 다 0보다는 크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0 조금 빼줘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PA 더하기 PB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는 맞는 소리가 되겠지.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라서 안 적어준 거고,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면 안 돼. 이해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된다. 얘는 되는 거다. 문제 없지? 자, 디귿 볼까? 자, 독립이면 A, B가 서로 독립이면 P, A의 여집합 더하기 P, A, 바 B의 여집합이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자, 봐봐. 독립이니까 서로 연관이 뭐라고? 없다고. 됐지?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이거는. 그치? B가 일어났던, 일어나지 않았던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로 같은 거지.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적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했다라는 거잖아.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했어. 항상 몇이어야 돼? 당연히 1이어야지, 그치? 1이어야지.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되겠네. 됐지? 자, 보자. 어떤 대회에 철수가 참가를 했는데, 됐지? 자, 그런데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거래. 됐지? 자, 두 항목은 표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관람객이 투표를 할 거고 심사위원이 투표를 할 건가 봐. 됐지?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거고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각각 A와 B와 C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요 말이 뭔 소린지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 됐지? 자,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표가. 자, 여기가 관람객 점수고, 자, 그리고 여기가 심사위원의 점수고. 그래서 A라는 점을 받을 수 있고, 자, B라는 점을 받을 수 있고, C라는 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이 40점과 50점, 여기는 30점과 40점, 자, 여기는 20점과 30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 자, 뭐 이런 소리지. 어떤 애가 뭔가 경연을 했는데, 됐지? 뭔가를 했는데, 그러면 걔네들을 관람객과 심사위원 두 명이 각각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관람객이 뭐 얘는 B등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면, 그러면은 관람객 점수는 30점을 주겠다는 소리고, 만약에 심사위원이 뭐 얘는 A등급이야 라고 했으면, 그러면 50점을 주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50점과 30점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걔의 점수는 80점이 되는 거지. 이런 얘기지, 지금. 이해되지? 뭔 소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중에서 뭔가 하나, 이 중에서 뭔가 하나, 두 개를 더해서 완성이 되는 게 자기의 점수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했어,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상황이래. 자, 그런데 철수가 각 항목에서 점수 A점을 받을 확률은 2분의 1. 자, 얘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B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C를 받을 확률이 6분의 1이래. 됐지? 그리고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심사위원은 관람객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받는 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대. 알았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관람객이 만약에 딱 A를 받았어. A점을 받았어, 관람객한테. 그때 심사위원이 A, B, C를 받는 점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서로 독립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고 얘도 그냥 6분의 1이야. 이런 의미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자, 그랬을 때 합이 70점을 받을 확률을 계산해보래. 됐나? 자, 그러면 가보자. 합이 70점이 나오는 경우를 케이스 분류부터 해줘야 되겠지. 맞지? 자, 케이스 분류부터 해보자. 우리가 관람객 점수가 있을 거고, 심사위원의 점수가 있을 건데, 합이 70점을 받아야 된대. 만약에 관람객을 A등급을 받았다면 심사위원은 몇 등급을 받아야 돼? C등급을 받아야 되지. 그치? 관람객이 A등급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이 C등급을 받으면 70점이 나올 수 있어. 관람객을 B등급 받았을 때 심사위원은 B등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70점이 나올 수 있어. 얘는 B를 받고 얘는 B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얘가 만약에 C를 받는다면 얘는 A를 받으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가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요렇게 받을 확률과 이렇게 받을 확률과 이렇게 받을 확률을 더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해보자. 관람객 A등급 받으려면 2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고, 그치? 심사위원은 C등급을 받을 거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고,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받을 확률은 12분의 1이다. 됐나? 자, 요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9분의 1이 나올 거고, 이 경우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얘는 12분의 1이 되겠다.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9, 6에 54분의 9 더하기 6,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70점 받을 확률은 54분의 15. 약분 되니 이거? 약분 되는구나? 3으로 나누면 몇이냐? 18분의 5. 됐지? 그래서 18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끝. 107번. 자, 강면에 11, 22, 뭐야, 씨. 1이 3개구나. 111, 22, 3이 적힌 정육면체가 있대. 됐지? 그냥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주사위의 강면에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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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와 2와 3이 적힌 주사위가 있는 상황인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윗면이 적힌 수를 그냥 읽기로 했대. 됐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전부 다 동일하겠지. 정육면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 상자를 내가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일 확률을 계산해 보래.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던 5던 6이던 7이던 나발이던 간에 어쨌든 세 번째 나온 홀수의 확률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야 되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일 확률과 세 번째에 나온 수가 홀수일 확률을 뭐 해주면 끝나겠다? 곱해주면 끝나겠다. 됐지? 곱해주면 끝나겠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부터 가볼까? 자, 보자. 일단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부터 계산을 해두자. 자, 1이라는 숫자는 6개 중에 3개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올 거야. 그치? 2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고, 자,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6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고, 자,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확률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나?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케이스 분류 갈게, 그냥. 아니, 홀수까지 한 방에 가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자, 첫 번째. 보자. 내가 이렇게 3번 던질 거잖아, 어쨌든. 자, 여기는, 보자. 요 2개를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되는 소리야? 일단. 2개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잖아? 맞니? 2개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1이 나오고, 여기에 3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홀수가 나오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나오고, 여기에 2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여기에 3이 나오고, 여기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지금. 다른 케이스 있니? 없지? 그러면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과 세 번째 확률을 뭐 하면 끝난다? 결론은 더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확률 봐보자. 자, 처음에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은 몇이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6분의 1 곱하기 마지막 홀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아이씨, 귀찮은데? 나중에 할까? 어차피 똑같아. 얘 확률 더한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곱해서 더하거나 똑같이 뭐 홀수가 나올 확률을 묶어내면 되니까, 그지? 뭐 똑같지만 그냥 하자. 홀수는 1 아니면 3이지? 1 아니면 3이 나오면 되니까 6개 중에 4개? 3분의 2겠네? 자, 요게 첫 번째 경우. 됐지? 두 번째 경우는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또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는 3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1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면 되겠네? 다 더하면 끝난다. 됐지? 자, 계산해두자. 첫 번째 건 18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건 27분의 2 더하기 그 다음 거는 63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두 개 먼저 더해주면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2 얘는 27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은 27분의 5다. 자, 108번 볼게. 자, 일단 이건 너무 초딩스러운 지식이니까 직렬, 병렬, 연결 이런 건 알지. 뭐 저항값을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런 건 알지. 그치? 뭐 스위치가 요게 하나 있고 뭐 요게 하나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둘 다 닫혀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지. 하나만 열려 있어도 안 흐르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걸 직렬이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스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얘만 닫혀도 흐르는 거지.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얘가 닫히든 말든 나발이든 상관이 없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직렬은 뭐 해야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흐르는 거고 병렬은 어떻게 되면 돼? 하나만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그림을 대충 좀 그리면 그림이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서, 그지? 자, 스위치가 여기에 한 개 있고, 그지? 1번 스위치라고 할게, 그냥. 그냥 숫자를 적어 놓자. 1번 스위치라고 할게. 자, 그리고 가운데에 몇 개 있냐?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2번, 3번, 4번 스위치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는 5번, 6번 스위치라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 7번.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여기 한 개 치사하게 숨겨놨지? 잘 안 보이게. 자, 7번 스위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자, 전류가 뭐 할 확률을 찾는 거냐면 우리가 흐를 확률을 찾는 거고 전류가 흘렀으면 좋겠고 자, 흐를 확률을 찾을 건데 잠깐만 스위치가 각각 열리거나 닫힐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그치? 그런 말은 없나? 근데 열려있을 확률과 닫혀있을 확률은 같으면서 독립적으로 작동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는 소리지. 열려있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닫혀있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냥 전류가 흐를 확률도 2분의 1이고 흐르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크게 봤을 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그냥 요게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이 지금 어쨌든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얘 하나의 뚱뚱한 선이 하나 있고 그냥 여기에 선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뚱뚱한 선과 이 선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도 전류가 흘러야 되지.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뚱뚱한 여기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가 전류가 흐른다 곱하기 7번 여기서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 그지? 뚱뚱한 얘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얇은 얘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됐지? 그런데 얇은 얘가 전류가 흐를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인 거고, 그지? 그러면 뚱뚱한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를 확률을 생각하면 되지? 됐지? 자, 근데 봐봐봐. 저 뚱뚱한 얘는 어쨌든 선이 길이가 이렇게 길이 3개의 길이 있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3개의 길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얘만 흐르면 흐르는 거니? 얘는 흐르고 얘는 안 흐르고 얘는 안 흘러. 그래도 결론은 흐르니? 결론은 흐르지. 아니, 이 길은 갈 수 있고 여긴 공사 중이야, 여긴 공사 중이야. 그래도 어쨌든 이리로 갈 수는 있잖아. 됐지? 얘만 흘러도 돼. 얘만 흘러도 되고 얘만 흘러도 돼. 요렇게 두 개는 흐르는데 얘는 안 흘러도 되고 이렇게 두 개 흐르는데 얘는 안 흘러도 되고 이렇게 두 개 흐르는데 얘는 안 흘러도 되고 다 흘러도 돼. 그걸 다 더하든지. 됐어? 당연히 하고 싶지 않잖아? 뭐 하는 게 편하겠어? 1에서 흐르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편하지. 맞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얘도 안 흘러야 되고 얘도 안 흘러야 되고 얘도 안 흘러야 된다는 소리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지금 뭐 하는지.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열려 있으면 되는 거잖아. 누구의 몇 회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됐지? 자, 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몇이야? 8분의 1. 다 열려 있어야지 안 흐르는 거니까. 아니지.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한 개만 열려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 8분의 7이지. 흐를 확률이 8분의 1인 거지. 다 닫혀 있을 확률이 8분의 1. 근데 그 경우만 아니면 무조건 안 흐르지. 이해되니? 얘는 8분의 7. 얘는 4분의 3. 됐지? 이게 뭐가 된다? 여기가 이제 흐를 확률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래서 뺀 거니까. 됐지? 자, 계산해보자. 이게 몇이냐, 이거? 뭐야, 약분 하나도 안 되냐? 이거 하면 16 곱해서 하면 64분의 7, 3, 21. 이래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4분의 몇이지? 43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자? 64분의 43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128분의 43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112번. 흰 공은 4개. 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자, 흰 공이 4개가 있고, 자, 검은 공이 3개가 있어.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는 행동을 하자. 됐지? 상상을 하라고 그랬어. 동시에 2개를 딱 꺼냈어.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른 경우와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행동이 다르지, 지금. 맞지? 그러면 일단 뭐 하자? 케이스를 나누자. 됐지? 자, 첫 번째 뭐 해주자?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같다. 그지? 두 번째, 색이 서로 다르다. 일단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할 거고. 됐지? 확률은 나중에 계산할게. 일단 상황부터 생각하자. 자, 그런데 같으면 동전을 2개 던질 거고, 동전을 2번 던질 거고,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질 거래. 됐지? 여기까지? 자,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앞면이 2번 나온다.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됐지? 자, 그러면 계획은 이거지. 같을 확률,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곱할 거고, 다를 확률과 동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곱할 거고, 그래서 1번에서 나온 확률과 2번에서 나온 확률을 더하면 끝나는 거지. 됐니? 계속 똑같잖아. 그지? 하는 짓이 계속 똑같지? 자, 그러면 일단 색이 같을 확률부터 계산해보자. 자, 색이 같을 확률은 7개 중에서 일단 몇 개가 나올 거니까 2개를 뽑을 거니까 72분의 이렇게 가면 되나? 됐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흰색으로 같은 게 2개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같은 게 2개 나올 수도 있지. 흰색으로 2개가 나오는 경우는 4C 2일 거고, 검은색으로 2개 나오는 건 3C인가? 그치? 자, 그러면 4C 2, 이게 흰색으로 2개가 나오는 경우고, 7C 2분의 3C 2, 이게 검은색으로 2개가 나오는 경우겠지? 됐어? 자, 계산해주면, 이거 7 곱하기 3, 21분의, 요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6, 얘는 21분의 3. 그래서 여기 확률은 21분의 9. 3으로 나눌 수 있지? 7분의 3. 됐지? 자, 같게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야. 그 다음에 동전을 몇 번 던져서? 2번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 동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 그 중에 앞면 2개 나오는 건 1가지지. 4분의 1이겠네. 요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다를 확률은 몇이니?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얘들아. 아니, 2개 뽑았으면 같거나 다르거나 할 거 아니야. 같을 확률이 7분의 3이면 다를 확률은 당연히 7분의 4겠지. 그걸 왜 계산하고 있어? 됐니? 자,
이거를 계산하는 거의 장점은 딱 하나야. 여기서 실수했으면 찾아낼 수 있겠지. 더 이상 일이 안 나올 테니까. 그치? 자, 다를 확률은, 아니, 그냥 뭐 계산을 하겠다면 72분의 4 곱하기 3이겠지만, 됐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를 확률은 7분의 4일 거고, 그지? 동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가지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니?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건데. 3가지지? 앞, 뒤, 앞, 뒤, 앞, 뒤, 앞. 3가지. 8분의 3. 아니면 3개 중에 우리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풀기 좀 창피하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뭐 어떻게 풀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거기다 앞면 때려 박으면 되는 거니까 32의 확률과 같다. 됐지? 8분의 3이 나온다. 됐나? 자, 2개 더 해주자. 그러면 앞에 거는 7, 4, 28분의 3일 거고 여기는 약분하면 2니까 14분의 3이겠네. 그러면 얘는 28분의 9겠네. 됐지? 3더하기 6이니까? 맞지? 그리고 뭐 약분 안 될 거고 자, 답은 28분의 9다. 이렇게 하면 끝. 자, 상황 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됐지? 자, 1단계 치료를 먼저 할 거래. 그지? 그러면 1단계 치료를 하면은 성공한 애들이 있을 거고 실패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실패한 거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됐지? 자, 근데 1단계 치료를 성공하면은 다시 2단계 치료를 해야 된대. 그럼 그것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 뭐 성공하면 사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자, 그랬을 때 2단계까지 이제 치료를 했으면 그러면 얘는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지. 됐지? 그러면 보자. 이어서 자, 근데 1단계의 결과와 2단계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지. 일상생활에선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 이건 정황상. 그러니까 일단 독립이라고 못을 박아 놓는 거야. 문제에서. 자,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단계, 2단계 성공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을 했더니 완치로 판단된 환자가 2명일 확률을 계산하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하자. 자, 사람 한 명이 있다고 쳐. 그냥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어쨌든 한 명이라고 쳐. 자, 그러면 그 한 명이 결국은 완치를 받을 확률을 우리는 계산해 줄 수 있겠지. 1단계도 성공해야 되고 2단계도 성공해야 돼. 됐지? 그러면 이제 한 명에 대한 완치로 판정이 될 확률은 항상 똑같을 거란 말이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확률이 다 그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지?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되는 거잖아. 사람을.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성공을 해야 되면 4C 2 곱하기 완치가 될 확률의 제곱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완치가 되지 않을 확률의 제곱 이렇게 가면 끝난다. 독립시행이니까. 관점 잡혔어 지금? 됐지?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잖아. A라는 사건을 잡자. 명확하게 가자면 A라는 사건이 특정한 사람이 완치를 판정받는다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뭘 할 수 있는 거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산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시행을 우리가 4번 했을 때 A가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라. 결국 이건 거니까.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단계 뭐부터 할 거냐면 자, 완치 판정 받을 확률부터 계산하자. 자, 완치로 받아야 된다. 완치 판정을 받아주자. 자, 그러면 1단계가 있을 거고 2단계가 있을 건데 됐지? 1단계는 성공해야 되고 2단계도 성공해야 돼. 요건 뭐 어렵지 않지? 근데 1단계 성공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자, 2단계 성공 확률이 3분의 2인 거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해주면 돼? 우리가 4번 시행했을 때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4C2 곱하기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 그런 건 2번 나와야 되는 거고 성공한 얘가 2명 있다는 거 실패한 얘도 2명 있다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실패할 확률 3분의 2 자, 몇 개 나온다? 자, 2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인 확률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4 곱하기 3일 거고 그리고 밑에는 3의 4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건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지우면 여기 2 남을 거고 3 하나 지우면 여기가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분모는 3의 세제곱 27이 나올 거고 분자는 2의 세제곱 8이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답은 27분의 8의 확률이 된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정팔각형이 있대. 됐지? 자, 정팔각형. 아니지만 맞다고 생각해. 됐지? 자, 이런 정팔각형이 있어.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한 변의 길이 1이래. 자, 한 꼭지점을 출발하여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한대. 자, 여기쯤에 이렇게 P가 있어서 이 자식이 뭐 요렇게 돌 걸 이렇게 돌겠다라는 소리지 지금. 자,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제한 조건은 요렇게 가주자.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면 3만큼 갈 거고 짝수가 나오면 1만큼 가겠대. 그치? 자, 홀수가 나오면 3만큼 갈 거고 짝수가 나오면 1만큼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4번 던져서 처음 위치로 돌아올 확률을 계산하래. 됐지? 자, 그러면 일단 확률부터 계산을 해볼까? 우리가 3칸 얘가 이동할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3칸만큼 이동할 거야.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한 칸 이동할 확률도 2분의 1일 거야.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됐지. 자, 그리고 총 몇 번 던지지 우리가? 4번 던지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3칸 이동을 x번 갔다고 치면 한 칸 이동은 4 빼기 x번 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싶으면 8의 배수만큼의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8칸 가면 원래 자리로 갈 거고 16칸 가도 원래 자리로 갈 거고 24칸 가도 원래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근데 물론 뭐 최대 갈 수 있는 게 12칸이기 때문에 8칸밖에 없기는 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3칸 이동이 우리 x번 나왔다고 치면 3x만큼이 이동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은 한 칸 이동은 1만큼 이동이 되는 거잖아? 4번이니까 4 빼기 x만큼이 될 거고 요게 8의 배수가 나오면 된다. 그치? 근데 어차피 16은 안 돼. 그냥 8만 적을게. 요게 8이 나오면 된다.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2x가 4가 나오면 되니까 x가 몇이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칸을 2번 가고 한 칸을 2번 가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2번이다. 됐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요 2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오고 요 2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오면 되는 거고 총 4번 중에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곳 자리 몇 개 선택하면 되고 4시 2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3, 3, 1, 1을 배열한다.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자.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은 계산 결과가 동일하니까. 됐지? 자, 그러면 마무리 해볼게. 자, 먼저 4시 2 주면 되겠지? 3칸 이동한 거 2번 나오는 자리 선택이 4시 2인 거고 그리고 3칸 이동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2번 나와야 되고 한 칸 이동의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것도 2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답은 4분의가 아니네. 16분의 여기가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나누면 8분의 3이 되겠다. 답은 8분의 3이다. 그러면 끝. 자, 118번. 문제 좀 읽어볼게.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P가 존재한대. 됐지? 자, 그럼 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뭐 여기 원점이 있나 보지 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P가 있나 보지 뭐.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겠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P를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 됐지? 뭐가 나오면? 짝수가 나오면. 근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됐지? 자, 2분의 1의 확률로 우리 얘는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 다음.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기겠대. 됐지? 자, 마이너스 1 가겠다라는 소리야. 그치? 뭐가 나오면? 홀수가 나오면. 근데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반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거나 왼쪽으로 한 칸 가겠다. 이 소리야. 됐지? 자, 그런데 총 우리가 주사위를 10번 던질 거래. 시행을 10번 할 거야. 됐지? 10번 했을 때, 자, 원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가정하자. 이런 경우가 X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X번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x번만큼은 뭐 하면 되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10-x번만큼은 어떻게 가자? 왼쪽으로 한 칸 가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p의 위치는 x 빼기 1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2x-10에 위치하게 될 건데 됐지?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건데 자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3 이하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곳이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플러스 3이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 잡던지 뭐 같은 의미기는 하지만 됐지? 자 마이너스 3부터 2x-12 자 3 사이에 있으면 될 거고 이걸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은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넘기면 여기는 7이 될 거고 여긴 2x가 될 거고 여기는 13이 되겠지. 2로 나누면 여기가 3.5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여기는 6.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몇이다? 4 아니면 5 아니면 6이라는 소리겠네.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4번 나오거나 5번 나오거나 6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4번 나온다고 가정하자. 4번 나오려면 자 10번 중에 4자리 선택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에 4제곱 들어갈 거고 나머지 2분의 1에 6제곱 들어가겠지. 이게 4번. 자 5번은 10시 5가 나오겠지. 2분의 1에 5제곱 2분의 1에 5제곱 이게 5번 나올 확률이지. 자 6번은 10시 6이 나올 거고 2분의 1에 6제곱 2분의 1에 4제곱 이거겠지. 자 여기는 어쨌든 다 2의 10제곱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2의 10제곱분의 1에다가 뭘 더하자? 이거를 더하자. 그냥 하는 게 낫겠지. 괜히 뭐 막 우리 이런 거 했잖아.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근데 괜히 이거에서 하면은 계산할 게 더 많아지지? 요건 그냥 각각 계산해서 더하라는 것 같아. 그치? 자, 10시4부터 계산해보자. 10시4는 10, 9, 8, 7을 뭐 해주면 돼? 4, 3, 2, 1로 나누면 돼. 근데 얘나 어쨌든 똑같지?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자. 됐지? 그리고 10시5는 10, 9, 8, 7, 6, 5, 4, 3, 2, 1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자, 계산해보자. 4, 2, 8 요거 지우면 3, 7, 3, 21에 2 곱하면 42니까 420. 420이 나왔고 더하기 자 여기 계산해주면 5, 20 이거 지우면 3 요거 지우면 2 10 죽이지 말 걸 그랬네. 3, 2, 6, 6, 6에 36에 7 곱하면 되지. 그러면 7, 6에 42, 7, 3, 21, 252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의 10제곱분에 420 더하면 672가 나오네. 됐지? 672 4로 나눌 수 있지? 72가 4의 배수니까 자, 672 4로 나누자. 4, 1은 4 27 몇이냐? 6에 24 4, 8에 32 아씨 또 나눌 수 있네. 자 일단은 그러면 2의 8제곱까지 맞는 거야. 4로 나눴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2로 한 번 더 4로 또 나눌 수 있네. 168 4로 또 나누자. 4, 4, 16 2 42 그럼 2의 6제곱까지 만든 거야. 2로 또 나눌 수 있네. 2로 나누면 2의 5제곱까지 만들 수 있겠네. 21 이렇게 되겠지. 2의 5제곱이면 32지. 그래서 답은 32분의 21의 확률을 갖는다. 됐지?